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경남, 부산, 울산시가 지난 18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규약안 행정예고를 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물리적으로는 4월 내에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정권 교체가 예고되면서 각종 변수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또 마지막 변수인 경남도의회 공식 승인 절차에도 순탄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여러 가능성과 우려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종착역에 거의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국정과제로 추진되온 만큼 이번엔 출범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 먼저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부울경 메가시티는 여기 신현님과 함께 한 2년 정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처음에 초기 이제 이슈가 됐을 때도 단계했는데요. 그 부산, 울산, 경남은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의 설치 근거인 부울경 이제 특별연합의 규약을 이제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이 규약은 뭐냐면 이제 뭡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지켜야 될 규범이겠죠. 네. 그 규범의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연합의 목적. 그다음 명칭, 사무소의 배치, 그다음에 지방의원, 연합의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이제 장은 어떻게 뽑을 것인지, 네. 또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지,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사무소 위치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의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하자라고 이제 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하자고 했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원은 그 부산, 울산, 경남 각 9명씩 총 네. 27명으로 구성이 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연합 이제 장이 필요하겠죠. 그럼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이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해서 1년 4개월 동안 임기를 이제 하는데요. 다음 달 7일까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이제 이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한 후 이제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하겠죠. 한 다음에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하면 이제 진행되겠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진행되는 행정 예고안 가지고 이제 4월 중에 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를 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반면에 경남도는 상반기 중이라면서 약간 미묘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 예. 경남도의회 내부 분위기를 좀 직접 말씀을 해주셔야겠어요. 어떻습니까? 부산하고 울산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실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 이재환 대변인께서 뭐 2년 정도 이 주제로 다뤘다고 했었는데, 네. 이 처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도정 질문이나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반발을 해왔었고요. 네.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산을 위한 거 아니냐, 혹은 서부 경남은 너무 소외된다라면서 네. 줄곧 같은 주장을 해오기도 하면서 김경수 도지사가 거리되기 이전에도 김경수 도지사에게 날선 비난을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무소속이었던 의장이 최근에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아니고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하면서 태도가 확실히 좀 달라요. 부산이나 울산같이 의장이 다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에서 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다른 두 앞에 의장들보다는 조금은 좀 이 온도차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아마 입법 예고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때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까지 조금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지방선거 후로 좀 보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논쟁과 정치적 반대로 볼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제 서부 경남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소홀하고 홀대받을 지역이 서부 경남이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서부 경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서부 경남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에 보면은 그 해오름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경주와 포항을 이제 묶어서 이제 같이 뭉쳐 상생 협력체를 하자는데 지난 5년간 성과 크게 없었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정치적 반대,
뭐 무조건 반대 이게 아니라 네. 당연히 그 지역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거다. 지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 부울경 특별연합의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의 사무소 위치입니다. 네.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하자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울산이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네. 왜 해안가 위치에 있잖아요. 그 지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아는 김해나 양산이나 부산 강서구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 부산 강서구와 김해 양산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니까 더 좋을 쪽으로 있겠고 네. 울산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것이다. 그럼 이게 각자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이 부분을 하나의 그 모아져가는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맞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의원 수가 총 27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연합에 울산 같은 경우 경남 입장에서는 왜 이제 사무소가 이제 경남에 올 수 있다고 믿고 있냐면은 약간 좀 우세하게 예측하는 이유가 울산보다 인구도 많고 의석수도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동등하게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사무소 오지 않을까. 즉 이해관계를 네. 가지고 밝힌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무소 위치 이야기는 조금 더 미뤄두기로 네. 하고, 자, 일단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환 대변인의 개인적인 입장도 궁금합니다. 경남에서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 민선 8기 도지사가 메가시티 출범을 다시 살펴서 짜야 한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입장이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죠. 조금 전에 신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울경 메가시티는요. 각 지역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굉장히 기민한 사업입니다. 네. 그 사업에서 이제 전 김경수 지사가 이제 거리됐죠. 구속이 되면서 이제 경남도는 이제 권한대행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그때 같이 방송에서도 지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이미 그 규약까지 행정 예고를 했거든요. 그 새 강역 부산, 울산, 경남이 이제 특별강역연합을 만들면서 이관하는 사무가 7개 분야 61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에서 위임하는 사무, 교통이나 물류 같은 경우도 65개가 넘습니다. 그럼 합해서 126개가 넘는 사무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미 정해지는 상황에서 자기 그 광역단체장에 넘기겠다. 그럼 합의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행정의 일관성하고도 맞지 않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까지 조금 공격적으로 또는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합리적으로 접근하면은 이미 행정안전부나 그 정부 기관에 이미 다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형식적 절차만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도지사가 이걸 다시 살피는 것보다는 네. 자기 도지사가 다시 살펴야 할 내용을 미리 해서 조금 더 완벽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출범 가능성을 부정하는 목소리보다 그래서 긍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 또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울경 메가시티의 첫 번째 저는 위기는 오고돈 시장이 낙마하면서 경남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부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다가 네. 오고돈 시장이 낙마하면서 박형준 시장, 국민의힘의 시장이 당선됐을 때 저는 첫 번째 위기라고 봤어요. 네. 근데 박형준 시장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시장이 재선에 무난하게 성공한다면 저는 뭐 이렇게 이번에 4월이나 조금 늦더라도 그때 출범하는 게 가능한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송철호 시장도 재선이 된다면 네. 역시나 이제 같은 힘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울산시의회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규약안 통과도 역시나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 경남인데요. 네. 김경수 도지사도 안 계신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의 태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신중 모드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의문점일 텐데 현재 경남도의 의석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다수가 도의원들 중에 다수가 자기 지역의 단체장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사직을 하고 있어요. 네. 벌써 3-4분 정도가 사직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5분 정도가 더 사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4월에 우리 규약안이 경남도에서 통과가 될 때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도 통과 가능하고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단체장이 당선될 확률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의회 공식 승인 절차 받기가 더 쉬울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신 저는 거죠? 도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사퇴를 하기 때문에 네. 더 쉬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정부 또한 이 지방선거 전에 메가시티 출범
출범을 전폭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경 메가시티뿐만이 아니라 특별연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계속해서 주장해왔기 때문에요. 우리 불경뿐만이 아니라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호남권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정부는 그런 입장을 표해 왔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도 불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고 있었던 불경 메가시티랑은 분명히 온도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4월에 3개의 시도가 모두 다 규약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아마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곧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생각에서는 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의 4월 출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우선은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4월에 출범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규약안 부칙 1을 보시면은요, 시행일은 그 시일에 바로 되거든요. 근데 네. 부칙 2에 의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부울경 메가시티의 사무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범은 그 전에 절차일 뿐입니다. 그 사무처리 개시가 내년 1월 1일 뿐 1월 1일이기에 출범이 빠를수록 사무처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 좀 원활해지겠죠. 네. 그러나 규약안 시행이 곧 출범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출범에 이제 중요하지 않다. 유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4월 내 출범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행정 예고,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의견 수렴하는 게 4월 7일이거든요. 네. 그다음 시도의 의결, 행안부의 승인, 그다음 또 시도에서 이걸 다시 고시를 하는 절차가 있죠. 네. 그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해야 돼요. 그럼 그것도 4월이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여기 신상호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지금 도의회, 광역의회 가장 큰 이슈는요, 기초의회 이제 선거구 획정이거든요. 네. 4월에 임시회가 아마 열릴 것입니다. 그럼 그 임시회에서 핵심은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아니라 기초의원들 선거구 획정이 네. 우선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월에 꼭 못을 받고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는 거죠. 즉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이유로 4월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4월에 반대로 4월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요. 5월로 가면 의원들이 일단 의회에 안 옵니다. 다 지방선거 하러 갔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4월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걸림돌 하나가 처리가 됐어요. 뭐였냐면요, 바로 청사입니다. 이 청사를 어디다 둘 것이냐를 두고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다 의견이 이때까지 다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월에서 3월쯤에 저희가 출범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늦춰졌던 이유가 제일 대표적인 게 청사였어요. 네. 그리고 이 청사에 대해서는 부산하고 경남은 기본적으로 경남에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는데 경남이 어디 있을 거냐 가지고 이제 좀 네. 논의가 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해냐, 양산이냐, 뭐 창원이냐, 혹은 뭐 진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울산에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울주여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한 일주일 전쯤에 우리는 양산, 웅산까지도 동의한다라고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논의 과정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저는 4월이 시기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요. 4월은 저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논의가 장기간 계속되고 정치적으로도 목소리가 이어지는 건 메가시티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마지막 대안이라 이런 생각 때문일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 소멸을 대하는 각 당 후보들의 자세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메가시티를 왜 하는지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메가시티가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냐, 부정적 영향, 생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경남신문에서 한 거죠. 거기 보면은 47.9%가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주민의 권익이거든요. 그 권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각 정당과 각 후보는 주민이 있어야 사실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권익에 기본에 부합하다면은 이제 방향성 자체도 그쪽으로 가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이 될지, 즉 공공의 이익과 우리 지역의 이익을 조화하는
그런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출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위기가 현재 눈앞에 있습니다. 그중에 인구 소멸 위기,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우리 경남도 서부 경남으로 가면 합천이나 남해 같은 곳은 아주 고위험군입니다. 지방이 없어지기 직전에 있거든요. 이런 지방 소멸 위기를 다 같이 힘 모아서 한번 타개해보자는 게 메가시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만으로는 어렵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부산하고 울산하고 과거의 대경상남도권으로 같이 묶여있던 이 세 개 도시가 함께 수도권과 맞서 싸워보자라는 게 기본 취지고요. 여기에 굳이 불경이 왜 그런 메가시티가 되어야 되느냐. 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적 호황을 이끌었을 때 수도권과 맞춰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쌍벽을 이뤘던 게 바로 불경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불경의 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지만 제2의 대한민국의 도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 메가시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좀 짚어봤지만 아직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중심도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상훈 의원께서 울산이 태도를 좀 바꿔서 경남 양산까지 좀 양보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도시 선정이 좀 빠르게 된다면 분위기를 좀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이 굳이 울주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경남의 어딘가로 이제 좁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이재현 대변인께서 창원에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게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저는 창원은 조금은 벗어나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청도 있고 이미 경남에서 가장 큰 시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해나 양산 어딘가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김해에 사는 입장에서 김해에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소지역주의로 묶인다면 결국에는 4월 안에 협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어딘가로 거의 공이 정해진 만큼 네. 경남도의 결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병패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우리 기초단체장들이 좀 하루빨리 협의를 좀 진행을 해주면 4월에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지역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선정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앞으로 이런 지역 선정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라고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역 발전이 곧 전체 발전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한 걸 가지고 저희가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무조건 반대다, 틀렸다, 맞다 이런 식이보다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제일 추구한 게 국민 통합이거든요. 이제는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신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을 하든 김해를 하든 즉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모든 삶에 도움이 돼요. 저는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부터 많이 주장했던 거는 광역 교통망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서울에서 서울 사람과 수도권 사람과 지방 사람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은 서울역에 내렸을 때 택시를 타고 가면 지방 사람이라고 하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 수도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건 실제로 제가 중앙에서 근무를 하면서 봤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경남에도요,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돼서 울산, 부산을 왔다 갈 수 있는. 저는 이 광역교통망이 우리 메가시티의 기본 초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런 교통망들이 모든 지역에 도움이 되거든요. 즉,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민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이 물어보셨듯이 부울경 메가시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즉 본질에 충실하자.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갈등은 차이라고 보고 대립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설득과 타협하는 그런 화합의 정치를 좀 보여주는 게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발전을 위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씩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